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교재는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계산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볼 거고요. 네, 화면을 크게 해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뭐 너비도 조절하는 거 연습을 하셨고, 엑셀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엑셀 작업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자료를 입력하겠죠. 자료에는 어떤 게 있죠? 문자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요, 날짜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문자 안에는 특수기호도 있겠고 키보드에 없는 글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입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식 지정을 해요. 서식 지정. 이게 꾸미기죠. 꾸미기. 이게 날짜로 입력이 들어갔으면 연월일로만 나올 건지 아니면 연월일에 요일까지 나오게 할 건지, 시간을 입력했으면 시분 초까지 다 나올 건지 시간만 나오게 할 건지, 숫자를 입력했으면 소점 이하가 반올림되게 할 건지 뭐 백분율로 나오게 할 건지. 그러니까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색깔을 빨갛게 노랗게 테두리선 그리고 이것도 꾸미기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엑셀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외관상 보기 좋은 거지. 그런 거는 대부분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은 숫자가 3자리니까 망정이지 4자리 같으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준단 말이야. 국제적인 기호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쉼표살 이거 찍어준단 말이야. 요거를 찍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쉼표살 찍어줘야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0.7 입력했는데 이거 0.7인지 아니면 백분율을 눌러서 70%로 나오게 할 건지, 소점 이하가 하나 더 나오는 게 좋을지 두 자리가 좋을지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나는 0.7이라고 입력했는데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엑셀스러운 서식 지정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색상, 정렬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럭을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그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이게 다 서식 지정하는 거예요. 글꼴을 바꾸고 하는 것다.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계산 작업을 해야죠.
계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수학적 하니까 좀 어렵다? 그러면 산술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이런 계산을 해야 되고, 어렵게 나가면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 계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한 50만 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뭐 계산을 해야 돼. 남학생 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여학생 것만 따로 추려서 계산해야 되고,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이것이 잘 되고 나면 이제 분석 작업을 한다. 분석 작업. 그리고 이제 그래프 차트죠. 차트.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그 계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얘를 432호, 82호, 112호, 252호 이렇게 마우스로 딱 블럭 잡으면 요 밑에, 화면 밑에 872호 하고 나오거든. 여기 밑에 870이라고 뜨잖아요. 여기다 내가 870을 쓸 거냐 이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알고 봤더니 얘가 182호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고쳐야지. 972호 이렇게 또 고쳐야 돼. 알고 봤더니 미안해요 80으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또 872하고 또 고쳐줘야 되잖아. 이거는 사람을 놀리는 형태가 되지. 안 되지. 여기 있는 입력된 데이터가 바뀌면 합계도 자동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는, 엑셀에서 는이라고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로 움직일 겁니다. 먼저 430이 들어있는 자리를 클릭할 거예요. C의 5번째 셀이라고 나와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하고 키보드로 더하기, 숫자판 끝에 더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0자리를 클릭하면 C의 6번째 셀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또 더하기, 강남점 거 110자리 클릭하고 더하기, 강북점 거 4개를 이제 마저 클릭을 해줬죠.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하고 답이 나와요. 얘를 잘못했을 때는 다시 지우고 나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수직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죠. 고치면 되지. 모르고 내가 C 6번째를 2번 했어. 2번. 그럼 요거를 7번째로 바꿔주면 각각 색깔별로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이때 강사점이 80이 아니라 280이었네요 라고 고치면 합계도 자동으로 고쳐져야지. 아까는 숫자값으로 따로따로 고쳤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출고량이 걱정이죠. 출고량이 걱정인 거야. 입고량을 딱 보니까 얘는 계산을 했걸랑? 출고량이 보면 뭐라 그래? 부럽죠. 너 어떻게 계산했니? 어떻게 하기는 위에 거 4개 다 더했지. 그래? 따라할게. 내가 따라할게. 그게 우리 셀을 클릭하면 제일 끝에 오른쪽 밑에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고 했던 거. 이건 설명드렸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따라가요. 따라가. 그래서 이 570짜리를 더블 클릭해 보면 위에 4개를 더한 게 나오죠. 이따가 재고량을 계산할 겁니다. 비율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재고량을 4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이 60만 명이면 그 사람의 합계 평균 점수를 60만 번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만 번. 60만 번 어떻게 다 계산해요? 하나만 먼저 계산하는 거 하나. 한 사람 거를 쫙.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동 채우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지점이 4군데니까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는 해가지고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점이 100군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 클릭 클릭을 100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누락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보기 싫고 아니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더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그래요. 나쁜 거는 아닌데 실수할까봐 지울게요. 지우는 거는 클릭하거나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는 겁니다. 딜리트로. 자,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맞아요. 우리 제가 한 것처럼 는 해가지고 이렇게 더했네. 일일이 이렇게 더했는데 이게 조금은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홈 메뉴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 자동합계라고 하나 있죠. 자동합계 그렇죠. 수식이라는 곳에 가도 자동합계가 있어요.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어요. 수식이 좀 많이 보이니까 수식에 가볼 겁니다. 그럼 합계를 계산하는 곳에다 놓고 자동합계 보면 시그마 기호가 하나 있고 자동합계 글자에 화살표가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위 그림 따로 밑에 화살표 따로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 옆에 있는 애는 그림하고 글자 화살표가 한 몸인데 얘는 위아래가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 거를 눌러보시면 돼요. 아래 거. 목록에 화살표가 들어있는 애. 그 펼쳐지잖아요.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윗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난 합계를 계산할 거야. 그럼 그냥 위에 있는 요걸 눌러주면 돼요. 위에 거를. 근데 합계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살표 눌러서 골라야 돼. 자, 자동 합계를 누르면 위에 4개 거 합계를 구할 거니? 라고 껌뻑껌뻑거려요. sum이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온 거야. 명령. 이건 다음에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아까 지점이 100군데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클릭 100번 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합계를 누르면 자동으로 100개 지점에 있는 숫자를 블럭으로 잡아줘요. 그리고 맞습니까? 하고 꿈뻑꿈뻑 되는 거예요. 맞으면 엔터. 6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럼 저 밑에 60만 번째 내려가서 합계를 누르겠죠. 자동 합계를 누르겠죠. 그러면 60만 명이 한꺼번에 블럭이 잡힌다고. 그럼 계산이 딱 되겠지. 네. 일단은 요것도 지울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 거니까는. 자, 재고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재고량은 430개 들어와서 330개 팔렸으니까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재고량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죠? 계산해 봐야지. 는 입고량 클릭하고 빼기 출고량. 그럼 이제 물건은 430개 받아놓고 330개 팔았으니까 재고가 100개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동점에서 계산이 완료가 되니까 강서점, 강남점, 강북점이 부러워하죠. 너 어떻게 계산했니? 어떻게 계산하기는 2개를 가지고 계산했지. 내 왼쪽에 있는 거 2개를 가지고 계산했지. 빼주면 돼.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는 이거 빼기 저거. 잘못하고 있죠 지금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는 출고량 빼기 재고량, 입고량을 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입고량 빼기 출고량을 또 계산해야 되고, 얘도 또 는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야 위에 거 뺏겨오자. 그래? 알았어. 자동 채우기 쫙. 그러면 강동점이 했던 그대로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뺀 것처럼 나머지 똑같이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빼주더라 이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교재 69쪽에 두 번째 위에 있는 거죠. 는
C의 다섯 번째가 어디 있는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하, 내 왼쪽에 있는 값이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붙어있는 왼쪽 두 개를 가지고 빼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동 채우기해주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 채우기 쫙 훑었더니 이하동문 똑같이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재고량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입고량이 바뀌거나 출고량이 바뀌면 알아서 재고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70페이지는 수식에 대한 구성을 설명한 건데 그건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자, 아까 합계를 계산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합계. 이 합계는 위에 4개를 다 클릭해서 더할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뭐 sum이라는 함수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는 제일 위에 있는 강동점 입고량을 클릭하고, 그게 C의 다섯 번째 셀일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걔를 클릭하고 더하기 또 강서점 클릭하고 더하기 강남점 클릭하고 또 더하기 강북점을 클릭했어요. 연거퍼 4개를 순서는 틀어져도 상관없지만 4개는 골고루 다 더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순서가 위아래로 막 바뀌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클릭해 주는 게 보기에 좀 깔끔하겠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줄로 내려가요. 여기다가 엔터를 탁 치니까 오케이 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 상단에 보면 체크 문의 하는 거 있어요. 입력하는 거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를 누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또 그냥 클릭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면 되지요. 그러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을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눌러주면 되죠. 요거. 보편적으로 엔터를 누르면 오케이 하고 다음 거로 내려가죠. 이렇게. 엔터 치면 내려가요. 엔터 치면 내려가요. 자, 합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보면 는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출고량도 계산해야 되고 재고량도 다 각각 합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자동 채우기 해서 옆으로 쭉 훑겠죠. 그러면 이거의 합계를 구해서 여기다 내야 될지 얘가 위에 계산하듯이 입고량 빼기 출고량을 해서 계산해야 될지는 이거의 합계를 구해도 그거고 여기서 이걸 빼도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빼주는 거고 얘를 자동 채우기해주면 위에 거를 더한 거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얘네들의 숫자를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것처럼 훑을 건지 아니면 위에 있는 합계를 구해서 옆에서 이렇게 훑고 지나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쉬운 계산법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비율이에요. 비율.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모는 하지 마세요.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했던 똑같아요. 연산자가. 근데 곱하기 표시가 좀 다르죠? 본래 곱하기 표시는요 요렇게 오각별이 아니고요 육각별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3 곱하기 4는 하고 읽습니까? 3x4는 하고 읽습니까? 3 곱하기 4는 하고 읽겠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이건 WXY로 읽어요. W 곱하기 Y라고 안 하고요. 똑같이 생긴 기호인데 사람이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X는 그냥 X라고 쓰고 곱하기 표시를 달리 써줘야겠지.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왜 나누기를 이렇게 썼냐면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키보드로 입력한 게 아니라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주면 타자 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입력을 해줬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를 만지질 잘 안 해요. 키보드가 더디니까, 타자가 더디니까 전문적인 천공수가 입력을 대신 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적을 때 빨리 적잖아. 천천히 안 적고. 그럼 날렸으니까 나누기 기호가, 수학적인 나누기 기호가 잘못하면 더하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누기 표시가. 그래서 나누기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심지어 이거 이건 1인 건 아시겠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L 썼어요. 소문자 L. 이건 대문자 I를 썼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I는 소문자로 쓰고요. L은 대문자로 쓰고요. 숫자는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 이것도 구별했었어요. D자하고 P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다가 이제는 키보드가 이제 생기면서부터는 이거는 신경 안 쓴다. 근데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는 옛날부터 써왔던 기호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썼던 거죠. 오해할까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의 3승 2의 3승 2의 3승 수학에서는 위에다 쓰죠. 위에다 위첨자로. 근데 컴퓨터는 위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써야 되거든요. 동등하게. 그래서 거듭제곱 기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퍼센트. 그럼 2%라고 쓰면 2%라고 쓰면 뭐가 된다? 이거는 0.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도 연산자입니다. 백분율 연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만 보통 배웠지만 거듭제곱 연산자, 백분율 연산자 이런 것도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거 빼기고 똑같이 생긴 중에 마이너스 얼마, 음수라는 부호 그런 것도 있고 생김새 똑같은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는, 같다. 이건 다르다. 이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붙여 쓰는 거죠. 수학하고 다르죠. 수학에선 다르다를 는 쓰고 대각선을 쫙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겹칠 수가 없으니까 나란히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도 수학에서는 위아래로 쓰지만 위아래를 못 쓰잖아요. 키보드를. 그러니까 옆으로 쓰는 거예요. 옆으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는 얘가 얘보다 크니? 크죠? 참입니다. 큽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는 얘가 얘보다 크니?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계산 작업이에요. 이것도 계산합니다. 우리는 더하기 빼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큽니까? 작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빼면 얼마냐? 그럼 빼면 됐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큽니까? 물어보면 참이요? 거짓이요? 얘기는 해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라고.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연산자라 그래요. 연산자가 몇 개나 있어요? 7개, 6개, 13개, 14개, 15, 16, 17, 한 17개 나오는데
음. C라는 언어가 있어요. C.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C라는 언어는 연산자가 100개예요. 연산자 개수만 10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계산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했어요. 기본적인 계산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율을 계산해야 돼. 비율. 교재 74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 써 있어요? 74쪽에 계산 작업하려고 들어갔더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좋은데 참조 알아보기란 말이 들어가 있죠? 참조. 왜 안 써지노? 참조 알아보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또 헷갈려. 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 해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네. 비율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율 계산. 재고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건데요. 즉 무슨 계산할 거냐면 지금 요 전체 합계가 300인데 전체 300 중에서 얼만큼 재고 비율을 갖고 있느냐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는 나의 재고량 나누기 전체 재고량 이렇게 들어가겠죠.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100 나누기 300이니까 0.333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홈 메뉴에 가셔가지고 홈 메뉴에 가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백분율 기호가 있잖아요. 요 퍼센트를 딱 누르면 퍼센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쉼표 퍼센트 옆에 쉼표 있고 그 옆에 보면 0.00 하고 이 그림이 보이는데 소점 자릿수를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어요. 소점 이하 몇 자리까지 보여줄 거냐 이거죠. 한 자리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하나를 계산했으니까 얘도 계산할 거냐 자동 채우기 할 거냐. 자동 채우기를 하겠죠. 에러가 났어요. 그 에러가 왜 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0으로 나누어서 에러가 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요 샵 하고 뜨면 오류예요. 오류. 오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엑셀에서 참조 오류도 있고 무슨 에러 오류도 있고 오류 에러가 많이 있는데 디바이드 나눴다 이런 거죠. 뭐로? 0으로 나눴습니다. 즉 얼마 나누기 0 분모가 0이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나는 이 위에 거 한 거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보세요. 얘가 2의 다섯 번째 왼쪽 거 나누기 그 왼쪽에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나눴잖아요. 그럼 얘가 따라갔죠. 따라갔으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F2번 키 누르셔도 되고요. 어떻게 따라갔나 보세요. 파란 거는 맞는데 녹색이 안 맞죠?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30 나누기 0 하니까 에러가 나. 그럼 얘는 왜 자꾸만 이렇게 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재고량은 어떻게 뺐냐면 내 왼쪽에 있는 거 두 개를 가지고 뺐어요. 그렇죠?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그러면 왼쪽에 두 개를 가지고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자동 채우기 딱 했더니 그래 나도 왼쪽에 있는 거 두 개를 갖고 뺐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 계산법이라 그래. 상대적. 그림자 움직이듯이 내가 한 발짝 뛰어가면 그림자도 한 발짝 따라가는 거지. 나는 가는데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왼쪽 거 나누기 2의 다섯 번째, 2의 아홉 번째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의 아홉 번째니 2의 다섯 번째니 A의 첫 번째는 사람이 부르기 편하려고 만든 말이에요. 엑셀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스스로가. 그러면 왼쪽 거, 파란색은 왼쪽에 있잖아요. 나누기 녹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으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내려간 다섯 번째 항목을 나눈 거잖아요. 얘는 뭐라 그랬냐면 왼쪽 거 나누기 왼쪽에서부터 밑으로 있는 거를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나누기 왼쪽에서 밑으로 맞잖아. 첫 번째가 한 거 그대로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한 게 잘못이야? 따라하라고 시킨 애가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황새가 껑충 뛰어가니까 뱁새가 껑충 뛰다가 쫙 갈라지는 거지. 못 따라가는 건데 요령을 알려주질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는 이거 나누기 얘는 맞죠? 맞죠? 그럼 자동 채우기 하지 말고 는 이거 나누기 얘 굳건히 해봐야죠. 됐죠? 4번 하면 되지. 4번 60만 명의 시험을 보면 60만 번 해보면 되지. 100만 명의 시험 보면 100만 번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한다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릴게. 보시기 좋게끔. 자, 보세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왼쪽 거 2의 다섯 번째는 왼쪽 거죠? 나누기 2의 아홉 번. 2의 여섯 번째는 왼쪽 거죠? 왼쪽 거 나누기 2의 아홉 번째 거. 2의 일곱 번째는 왼쪽 거죠? 나누기 2의 아홉 번. 얘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 거 나누기 2의 아홉 번째로 나눴죠. 아까는 왼쪽 거 나누기 왼쪽에서 밑으로 거를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근데 4번을 계산해 놓고 공통점을 발견했잖아요. 공통점을 발견했단 말이야. 아, 2의 다섯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왼쪽 거고 2의 여섯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왼쪽 거고, 그러니까 왼쪽 거 나누기 2의 아홉 번째 걸 다 아홉 번째 거로 나누더라 이거죠. 이렇게 공통점이 발견되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 책에는 그런 말 없이 무조건 어쩌고 저쩌고 표현을 해놨는데 사고나요. 이러면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했다가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2의 다섯 번째 나누기 2의 아홉 번째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왼쪽 거 나누기 왼쪽으로부터 밑으로 걸 나누라는 뜻이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는 왼쪽 거 나누기 2의 아홉 번째 걸 가자. 이렇게 하면 맞는 거라며. 그런데 보세요. 2의 다섯 번째는 왼쪽 거고 2의 아홉 번째 거는 2의 아홉 번째인데 아까는 2의 아홉 번째라고 써놨는데 이게 왼쪽에 밑으로고 이거는 2의 아홉 번째 거고 그 말이 그 말인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표기법을 좀 잘해줘야 돼. 다시 이렇게 왼쪽 거는, 왼쪽이라는 말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왼쪽 거야.
나누기 2의 9번째 거는 항상 2의 9번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똑같이 아까처럼 왼쪽 밑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규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 2의 5번째 나누기 이렇게 쓰자 이거죠. 이것이 왼쪽 거 나누기 2의 9번째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표기법을 달리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표시가 이렇게 칸에도 있고 줄에도 달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달러가 없는 애를 상대적 방법이라고 하고, 달러가 양쪽에 하나씩 이쪽 2에도 달러가 붙고 9번째 줄에 달러가 붙어 있는 거는 요거는 절대적 방식. 일단 두 가지만 이렇게 바꿔주게끔 하자 이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쉬워요. 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재고량을 클릭합니다. 이거는 왼쪽 거죠?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는 나랑 같은 줄에 있죠? 나랑 같은 줄에 있잖아요. 이건 내 거야, 내 거. 여기를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내 거죠. 같은 줄에 있으니까 내 거잖아. 자, 는 하고 얘를 가리켜서 이건 내 건데 나누기 밑에 거를 찍을 거 아닙니까? 얘는 누구 거예요? 남의 거죠. 이 남의 거를 클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블럭을 잡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때는 F4번 키, 키보드에 보면 F4번 키가 있잖아요.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막 변해. 직접 키보드로 달러 2에 달러 9를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F4번 키, 일단 얘를 클릭해 놓고 나서 F4번 키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나와. 이걸 절대. 한 번 더 누르면 오른쪽에 달러가 나타나. 혼합. 또 한 번 더 누르면 앞쪽에 달러가 나타나. 이것도 혼합. 한 번 더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안 나타나. 이건 상대. 상대라는 말은 뭐다? 왼쪽에 밑에 이런 뜻이고,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면 아하, 2의 9번째 거 이렇게 표기법을 달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2의 9번째 거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달러를 찍어주면 얘는 항상 2의 9번째 거야.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하면 항상 파란색은 내 거니까 왼쪽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녹색은 항상 2의 9번째를 고정하더라 이거지. 고정. 그래서 는 하고 셀을 클릭하면 셀 주소가 보인다. 이때 F4키를 누르면 셀 주소가 다른 형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의 첫 번째 셀을 누르면은 달러 A의 달러 첫 번째 이렇게 보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A의 달러 첫 번째로 보이고, 한 번 더 누르면 달러 A의 첫 번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A의 첫 번째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더라 이거지. 반복. 그게 우리 책에 75쪽 밑에 보시면 75쪽 밑에 보시면 F4번키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양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또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반복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출고 입고량에 대한 입고량 비율, 여기다 입고 비율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입고 비율이라고 쓸게요. 입고 비율 여기. 그러면 는
나의 입고량 저 왼쪽에 있는 내 거 나누기 입고량의 합계를 계산하겠죠. 나눠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보니까 파란색 입고량은 내 거지. 내 거. 내 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저 합계에 있는 녹색에 있는 입고 합계는 뭐예요? 남의 거잖아. 그럼 무조건 F4번 키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자동 체크 다 해놓고 나서 얘를 뭐 퍼센트로 바꾸고 이거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계산만 맞으면 되지. 다시 요 합계는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위에 거 4개 더했죠? 위에 거 이제 내 거잖아. 위에 있는 게 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 4개를 더했으니까 얘는 뭐라 그래요? 똑같이 위에 거 4개 더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하나 써볼게요. 재고가 있는데 그 재고가 10개가 있어요. 10개. 재고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 합계에다가 이 재고 10개를 더해줘야 돼. 요거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보세요. 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렇게 위에 거 4개를 더하는 건 맞죠? 이건 내 것들이니까. 근데 얘도 더하래. 얘는 남의 거잖아. 나랑 같은 줄에 있고 같은 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달러가 들어가면 돼. 달러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리고 자동 체결을 쫙 하면 어차피 얘도 얘를 더해 줄 거란 말이야. 항상 어디든지 얘를 더해 줄 거라고. 근데 얘를 달러를 안 하고 달러를 안 한 상태에서 더해 버리면 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얘를 가리켰지만 얘는 요게를 가리키고. 그럼 얘는 어디를 가리켜? 자꾸만 멀어진단 말이야. 간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달러가 들어가야만이 항상 얘를 포함시켜서 계산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그래야만이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상대, 어떨 때는 절대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다면 는 자기 입고량, 내 입고량이니까 같은 줄에 있는 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합계는 내 것도 포함됐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러면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면 계산법이 되고요. 얘를 자동 채우기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백분율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보기 좋게 꾸민 상태에서 자동 체결을 하면 걔도 딱 똑같이 따라서 서식이 꾸며져서 복제가 돼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결과도 똑같이 들어가지만 서식도 똑같이 들어가. 서식도 그러면 이제 입고 비율도 계산되고 뭐 출고 비율도 하라 그러면 출고 비율 뭐 이거 나누고 이거 할 때 얘는 F4번 키 눌러주면 되고 똑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척척 풀 줄 아시면 엑셀은 그 다음부터 아주 쉬워져요. 근데 F4번을 아무리 해도 헷갈려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마다 F4번 이야기는 해드릴 겁니다만 댁에 가셔서 얘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F4 뭐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 이런 말들이 말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 자체가 생소하잖아.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자, 그러면 76쪽을 한번 볼게요. 76쪽 시트 2번 클릭해 보세요. 시트 2번 밑에 시트 2번 클릭하시고요. 76쪽에 보면
합계는 쓰시면 안 돼요. 계산해야 돼요. 여기다 46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뭐를 써야 될까?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면 되지.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그럼 알아서 합계를 계산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옆에 비율을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를 턱하니 할 줄 아시면 엑셀은 여러분 주변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왜 달러가 뭐더라? F4번을 왜 눌러야지? 헷갈려 이러시면 제가 계속 설명은 드리겠지만 복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76페이지)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요. 자 보세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는 수량 곱하기 단가 빼기 다시 수량 단가 할인율이죠. 이거를 계산을 바꾸면 괄호 열고 1 빼기 할인율이죠. 1은 100%니까 10% 0.1이니까. 근데 여기 파란 거와 녹색은 내 거죠.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근데 보라색은 너 누구 거예요? 남의 거잖아. 그렇잖아요. 같은 동네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달러가 찍혀야 된다고 이렇게 F4번 키 눌러서.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기 싫게 나온 거죠? 보기 싫게 나온 거는 여기 컴마 스타일 찍어주면 되지. 쉼표 스타일. 보기 싫게 잘 나오지 뭐. 자,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는 수량 곱하기 단가 빼기 수량 단가 곱하기 할인율. 근데 이 할인율은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계산법이 틀렸네. 아, 곱하기지 여기. 곱하기였네.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였네. 제가 산수를 못해서 이렇게 틀렸습니다. 1 빼기 하면 되는데 곱하기를 여기다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뺐죠. 그렇죠? 그럼 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공식이 두 번이 들어갔으니까 묶어서 그냥 제가 한 거고요. 요게 틀렸네요. 요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파란색과 녹색은 나랑 같은 줄에 있는 애니까 내 건데 보라색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혀야만이 항상 그리 유지가 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이때 할인율이 15%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 할인했으니까 85%만 받겠지 뭐. 그렇죠? 예. 자, 77쪽에 있는 거 77쪽에 나와 있는 지점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계산하는 게 나와 있죠. 비율이요. 그는 판매량 비율을 계산하시면 돼요. 판매량의 비율이요. 책에 보면 아래쪽에 2번에 판매량 나누기 판매량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량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예쁘게 꾸며서 입력도 하시고 꾸며 보세요. 지금 뭐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뭐 하는 거는 하는데, 자, 여기 합계를 여기다 구해야 되죠?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 합계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 합계를 누르면 착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가로 세로 합계가 알아서 뿅뿅뿅 하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많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자동 합계를 눌러주면 2개를 더해라, 3개가 있으면 3개를 더해라,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더해라 하겠죠. 우리는 는 하고 이거를 서로 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건 이대로 배웠지, 더하기를. 그러면 자동차기 쭉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는 하나 둘 셋 넷, 그 자동 체계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연습하시면 되지.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반기 후반기니까 그렇지, 1월 2월 3월 4월에서 12달을 더하라 그러면 클릭 12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빠져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럼 사표 써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은 이것들의 합계를, 각각의 합계를 오른쪽 하단 전체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놓고 자동 합계 버튼, 요거 위에 거니까 그냥 바로 위에 거 눌러도 되죠? 알아서 뿅뿅뿅 계산하더라 이거지. 근데 비율은 내 거 나누기 전체 거. 근데 내 거는 상관없지만 전체 거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꽝꽝 찍혀야 된다고 아까 배웠으니까. 그리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알아서 반올림이 됐잖아요. 알아서 반올림이 20.787이니까 21%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선 하나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하게 보이겠지? 이렇게. 얘는 어차피 자기 자신을 나누는 거니까 100%가 되겠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만 계산해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색깔을 꾸미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걸 할 줄 아시면 기본적인 계산은 마무리 하실 수가 있어요. 자, 78쪽 한번 보세요. 78쪽. 자,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시트 5를 만들던 뭐 하나 더 만들던 만드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발나라 얘를 입력을 할 건데요. 약간 달라요. 그렇죠? 숫자가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입력을 해 보시면 예. 자, 1월 다음에 2월, 3월은 어떻게 쓴다? 1월 쓰고 자동 채우기 하면 되죠?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등 구분단 입력을 할 때 잘 보세요. 부츠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워커로 입력했는데 블랙스톰이라는 게 등산 아래잖아요. 그러면 등자를 딱 쓰는 순간 저 윗글자랑 똑같은 게 반복된 게 나오죠. 그러면 산화 마저 안 쓰고 엔터만 쳐도 자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엑셀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편하게. 예. 지금 이제 얘는 블럭을 잡아서 병합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테두리 선을 두꺼운 거로 위아래를 이제 그려줘야 되죠. 그렇죠? 위아래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푸르스름한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넣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색깔이 아까 보니까 요런 거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한 거. 다 어차피 다 가운데 맞춤하면 되겠죠. 여기 다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요. 얘네들은 숫자니까 쉼표 스타일을 찍어줄 거라고. 여기 쉼표 스타일을.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그려야 되죠. 테두리 선을 그릴 건데, 자, 여기도 선이 들어가야죠. 색깔이 들어가야죠.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글자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서식 복사하는 거예요. 서식 복사. 여기다 클릭해주면, 얘를 서식 복사에다 클릭해주면 똑같이 꾸미는 거지. 아, 우리 미용실에 가면 저기 모델 그림처럼 사진처럼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나는 내 머리인데 스타일만 바꿔달라는 거죠. 꾸미는 것만.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합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합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 원래는 하나씩 계산하죠. 하나씩. 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동 합계를 누르면, 아까는 는 해가지고 하나 더 했는데, 이 더할 걸 보니까 끔찍한 거라, 이게 3개월이니까 3번이지만 12달이면 12번이잖아요. 그래서 자동 합계를 눌러주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명령이 들어가요. 이게 sum, 합계라는 기능이죠. 기능. 합계를 계산할 줄은 아는데 귀찮은 거야. 엑셀한테 시키는 거야. 야, 3개 더해.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쫙 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는 또 위에 거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동합계를 누르면 알아서 옆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합계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위에 거 더할 거죠? 하고 꿈뻑꿈뻑 맞으면 엔터. 그럼 이제 답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보통 뭐 월별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전체 합계를 구하거나 전체 건수 발생한 건수를 계산하거나 그런 종류의 데이터 계산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함수란 말이 나왔어요. 함수라고 말하지 말고요. 기능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능.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하지 말고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능.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라 그래요. 펑션. 뭐야? 펑션. 이 펑션을 다른 말로 기능이라 그래요. 우리 키보드 내려다 보시면 F1번, F2번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잖아요. 그 F가 펑션이에요. 펑션. 그 펑션 1번, 그 펑션 키라고 하죠. 펑션 키. 그러니까 펑션은 우리말로 기능 키라고 부르거든, 여기는. 근데 이게 엑셀로 들어가면 이 펑션을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함수라는 말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거를 내가 불러서 쓰는 게 함수야.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애들을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기능은 없는데요? 그러면 함수가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있는 건데 내가 몰랐던 거지. 알고 나니까 불러서 쓰면 되는 거지. 자, 믹서기라는 거, 믹서기. 믹서기는 뚜껑을 열어서 뭐를 담아. 뚜껑을 덮고 버튼을 눌러주면 갈아줘. 그게 기능이야. 믹서기의 기능. 그걸 엑셀에서는 믹서라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함수.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능이다라고. 평균을 계산해주는 기능. 평균은 계산할 줄 아는데 귀찮은 거야. 그냥 엑셀 보고 야 네가 평균 구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가 계산해 줘봐. 근데 그 기능은 내가 알려줘야지.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 하고 써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는 S U M 기능을 알아야지. 그렇지. 밥을 하려면 는 압력밥솥 괄호 열고 쌀 컴마 물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쌀하고 물이 들어가서 압력밥솥에서 밥이 되는 거예요. 는 믹서기 괄호 열고 뭐 과일 요구르트 꿀 뭐 이런 거 괄호 닫고 엔터. 그럼 믹서기가 안에서 쫙 갈리는 거예요. 괄호 열고 합계를 구하는 기능을 호출할 거야. 괄호 열고 재료를 넣어야죠. 재료. 그 재료가 요거야. 3개. 이 3개를 네가 섞어서 합계를 구해봐라. 그 뚜껑을 닫아줘야죠. 뚜껑을 안 닫아주면 지가 알아서 닫아주긴 하는데 닫는 연습을 해야죠. 훈련을. 엔터를 탁 치면 뿅 하고 계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또 궁금하잖아. 야, 어떻게 계산했니? 왼쪽 거 3개 합계 구했어. 합계 구했어. 그래? 뺏겨갈게. 자동 채우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블럭 잡고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 해요. 데이터가 몇 건이 나올지 블럭을 잡기가 불편하니까 처음 거를 클릭하고 자동합계를 누른단 말이야. 그러면 합계를 이렇게 구해 드릴 겁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엔터. 그럼 합계가 구해졌잖아요. 그 나머지는 자동 체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만에 한 거죠. 두 번 만에. 처음에 하나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합계는 어차피 다른 계산이잖아. 그럼 자동합계 한번 더 눌러주면 위에 게 50만 건이 있는지 뭔지는 몰라도 합계 구할 겁니까? 맞으면 엔터. 그렇게 해서 합계가 나온 거예요. 자,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는 함수명 괄호 열고 인수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 인수라 그래요. 용어가 아까 는 썸 괄호 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써 있었죠.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5번째 셀부터 F 5번째 셀까지의 썸 합계 계산을 하시오 이런 뜻이죠. 하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는이라는 명령을 써야 되고 는이 엑셀에서는 엑셀한테 명령을 거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앞에 함수명을 써줘요. 평균을 구할 건지 합계를 구할 건지 개수를 구할 건지 최대값을 계산할 건지 무슨 위자료를 계산할 건지 병원비를 계산할 건지 기능을 함수명을 써주고 괄호 열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나열하는 거죠. 이것도 가능해요. 보세요. 는 썸 1월달 거 컴마 3월달 거. 그러면 2월달 거는 계산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컴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동네에 저 동네 거를 계산하시오.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는 썸 해가지고 이렇게 컴마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하죠. 왜? 그때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되잖아. 한꺼번에 하시면 되지. 왜 따로 컴마 찍고 따로 하냐 이거야. 연결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묶으면 되지. 컴마 이렇게 하면 세 군데를 각각 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조금 불편해 보이지. 그냥 이만큼 하시오 이거지. 그게 이거야 이거. 얘네들을 구했으니까 얘네들은 각각을 또 더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는 썸 해가지고 직접 계산해도 되죠. 이만큼. 그 계산이나 얘네들의 합계를 구한 계산이나 똑같아야 되겠지.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한 글자도 틀림없이. 숫자 1도 차이가 안 나게끔.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 책에 우리 어떻게 썼어요? 79쪽에 보시면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G 5번째 셀을 선택한 후에 저 상단의 수식 탭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그리고 자동 합계에 있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동 합계 펼침 목록을 클릭해서 첫 번째 합계니까 어차피 합계 구할 거니까 위에 거를 클릭한 거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합할 겁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꿈뻑꿈뻑 물어본단 말이야. 아니면 고치면 되고 맞으면 엔터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하 동문이니까 자동 채우기 쫙 하면 되겠지. 그 총합계는 어차피 또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그냥 뭐 엔터 누르면 되겠지. 자, 79페이지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는 sum,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네요. 그렇죠? 괄호 열고 어디 콜론 어디 컴마 어디, 컴마는 떨어져 있는 거고 컴마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컴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구분해서 하면 되겠죠. 그 설명이 지금 80페이지에 쫙 나와 있으니까 뭐 똑같은 설명이니까 반복해서 81쪽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합계를 지우고, 요거 지울게요. 여기다 평균이라고 쓸 거예요. 평균. 얘도 평균, 총평균. 평균도 한번 계산해 보죠. 뭐. 자, 이제 평균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내용 다 지우고. 자,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기호를 누르면 안 되죠. 합계가 나오니까. 그때는 자동합계 펼치 목록을 눌러서 평균으로 고쳐야지. 그렇지. 얘를 딱 클릭하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에버레이지. 아, 1월, 2월, 3월 세 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겁니까? 맞으면 엔터. 그 자동 처리 쫙 하겠죠? 그 마지막에 총평균은 전체 평균이니까 또 평균을 다 계산해서 계산하겠지. 그럼 이거 전체 평균이고, 이거는 상품별 평균이고, 평균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얘를 지울 거고요. G라는 거예요. G.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해 가지고 한 칸을 삽입할 겁니다. 3월과 평균 사이에다가 평균 왼쪽에 뭘 하나 넣을 거예요. 삽입 누르면 한 칸이 생성되죠. 여기는 합계를 쓸 거예요. 여긴 평균, 여기는 합계고 여긴 평균이고. 근데 얘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옆에 거, 위에 거를 클릭하고 서식 복사 눌러주면 얘도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자, 합계부터 계산해 볼게요. 아까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서 합계. 그러면 1월, 2월, 3월에 합계 구하는 거 맞죠? 그렇죠? 엔터를 탁 치면 돼. 자, 이번엔 평균 계산하러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합계 펼치 목록 눌러서 평균을 누르겠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1월, 2월, 3월만 할 줄 알았더니 옆에 숫자도 껴있, 합계도 껴있었잖아. 합계까지 얘도 지가 사용하겠대. 아니죠. 이땐 얘를 저지시켜야 돼. 어떻게? 마우스로 아니야, 1월, 2월, 3월이야 하고 조정해줘야 돼. 안 그러고 그냥 OK 평균 눌러버리면 1월, 2월, 3월 합계 평균이 나오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마우스로 1월, 2월, 3월을 조정해주면 합계는 빠졌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쳐야죠. 그래 합계와 평균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죠. 무조건 엔터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밑으로 자동체계를 쫙 내리면 두 개가 각각 계산해져요. 두 개 각각 계산하겠지.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합계 자동 채우기 하고 평균 자동 채우기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겠지. 밑에 총평균 이거는 합계, 이거는 평균이니까 이건 뭐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얘는 뺄게요. 10번째 줄은요,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해 보세요. 원래 요 밑에다가 총합계 이런 거 안 해요, 사실은. 자, 그럼 요렇게 한번 지워,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판매 현황이 50건인지 5,000건인지 5만 건인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품별로 합계 평균을 계산했죠?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아래도 자동 채우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는 드래그 했죠? 이번에는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동 채우기를 따당, 그럼 알아서 쫙 내려가요. 50만 건이 되던 간에. 근데 아까는 왜 더블 클릭을 안 했냐? 거기 총합계라는 말이 있었거든. 그럼 거기까지 내려갈까봐. 그럼 또 고치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최대 전체 합계나 이런 거는 따로 어디다 출력을 해주지 이 아래쪽에다 뭐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또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도 있잖아. 추가가 될 수도 있잖아. 건수가. 그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도 한꺼번에 따당 하면 알아서 착 계산이 되니까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은 무조건 첫 줄, 이 첫 줄을 계산하고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시험 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합계 석차를 구하고 다 계산했으면 나머지 59만 9,999명은 자동 채우기 따당 해주면 알아서 쫙.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따당 그러면 행정 절차는 2번 만에 끝나는 거지. 이제 첫 사람의 합계 평균 뭐 석차 뭐 계산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계산한 거를 자동 채우기하면 알아서 나오는 거죠. 첫 줄 선택해서 빼는 거 빼갖고 하는 거 한 번만. 자, 2개 블럭 잡으셨죠? 그거 말고 저기 해서 요 합계 뺐을 때. 합계 요거 집어넣었을 때? 아니 합계 빼고 그 요 해가지고 했을 때 평균 됐을 때 평균 되는 거. 아, 평균 계산할 때? 네네네. 자, 보시면 여기에 네. 평균을 계산한다고 네. 클릭을 하면 수시로 하죠. 합계까지 껴 있잖아요. 네네. 합계까지. 그때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네네. 요렇게 드래그 해주면 얘가 안에서 조정이 돼요. 선택이 아니라 드래그다. 네네 알겠어요. 그 본래는 얘를 키보드로 다 썼던 거죠. 이렇게 는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T의 5번째부터 점점 F의 5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직접 다 키보드로 썼는데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딱 불러넣는 거예요. 그럼 착 알아서 명령이 나오는데 합계가 없었을 때는 오케이 하면 되는데 합계가 껴버리니까 그거는 빼고 이렇게 재조정하고 엔터 치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81쪽에 보면 에버레이지 이제 평균 구하는 것도 했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건수.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자, 보세요. 는 sum 범위. 그럼 합계죠? 합계잖아요. 그렇죠? 자, 는 average 범위를 주면 좀 뭐가 된다. 얘는 평균이죠? 는 max 범위를 정해주고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최대값. 는 미니멈 밸류 최소값. 는 카운트 개수. 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 자, 여기다 카운트를 매기면 안 돼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빵 나오지. 빵. 여기다 개수를 구해야지. 여기다가 는
카운트 이렇게 는 카운트 이렇게 쓰고. 근데 기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가서 숫자 개수 뿅 하고 위에 거 맞잖아요. 5개. 근데 보세요. 얘가 누락될 수도 있잖아.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4건이고 얘도 4건이네. 그럼 평균 어떻게 구했을까? 숫자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10을 3으로 나누면 안 되지. 얘는 3개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눴지만 얘는 2개밖에 없잖아요. 2로 나눠줘. 알아서 계산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합계를 여기다가 는 합계를 3으로 나누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3으로 나누면 안 되거든. 2개밖에 없는 애인데. 우격다짐으로 나누면 안 돼. 그래서 기능을 부르면 돼. 야, 평균 계산해봐. 그랬더니 얘는 3개인데요. 얘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2개를 평균 내면 되지 하고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5개인데 여기 숫자가 4개네요. 그럼 서로 다르잖아요. 숫자가. 그럼 누락된 걸 빨리 확인해야지. 근데 공교롭게 여기 누락되고 여기 누락되면 다 4개 4개 4개라고 나오겠지. 근데 합계는 5개잖아. 그럼 빨리 찾아봐야지. 어디가 누락됐는지. 원래 1월 달에 판매를 못한 건지 아니면 있는데 빼먹은 건지 그런 걸 통해서 조회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사장님이라면 당연히 다 꼼꼼히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책에 실려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 거래 실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 눈이 뻘겋게 될 때까지 계속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 재밌는 거예요, 엑셀은. 최대값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최대값. 맥시멈 밸류라고 하죠. 맥시멈 밸류. 맥시멈. 그럼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나오지. 그럼 자동 처리하면 최대값이 나오고 이제 그래 놓고 여기다가 최소값을 또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틀리진 않아. 어차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위에 최대값이 포함되더라도 답은 안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나 5개만 구해야지. 5개. 그런데 르베리니 워커가 다 최대값이 있네? 만약 얘가 1800이면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1900이면 얘가 최대값이 되고 그렇죠. 얘가 5500이면 얘가 최대값이 되겠지. 5600도 5700이면 그러면 알아서 잠깐만 주책이다. 얘를 건들면 안 되죠. 얘는 건들면 안 되잖아. 얘는 계산이니까 얘는 건들면 안 되고 여기서 바꿔야지. 여기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바뀌면 합계 평균 이 최대값 최소값이 알아서 착착착 바뀌겠죠. 얘가 이 원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사람이 죽어라고 바뀐 거를 가지고 여기서 또 수작업으로 또 계산해야 되고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엑셀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편리하라고 만든 게 엑셀인데. 네. 자, 우리 82쪽 한번 보세요. 82쪽. 국가별 수입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 영국, 뭐 일본 해갖고 나라별로 나왔는데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래요.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쇼핑몰 구축 연수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플래시, 포토샵, 디지털 카메라에서 총점을 했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총점도 계산하래요.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82쪽에 나와 있는 2개를 한번 입력하시고 여기 보면 H번째 요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2번째 이렇게 옆에 하나 삐져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력하지 마시고 알맹이만 입력하세요. 알맹이만 입력해가지고 합계도 계산해보고 평균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최대값도 계산해보고 뭐 총점, 최소값, 뭐 개수 이런 것도 계산해보시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국가별 수입 현황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고 하나는 쇼핑몰 구축 연수평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얘는 두 줄짜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옆짝꿍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럼 요거의 평균을 구할 거고 여기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블럭 잡아서 평균 누르면 쉽게 평균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평균을 눌러주면 하나 계산될 테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또 합계를 눌러 가지고 맞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총점이죠. 총점이니까 합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여기는 최소값 구하겠죠? 최소값은 범위가 다르죠? 범위 조정을 다시 해줘야지. 그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처음이니까 좀 서투르시지만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해요. 예. 중요한 거는 계산된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오른쪽에 맞추든 가운데 맞추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꾸미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알록달록 꾸미는 것보다는 빨리 계산을 해서 완성된 뭔가가 결과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보고서로 제출할 거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뻐야 좋을 거 아닙니까? 보기 좋아요. 컴퓨터는 결과물이 외모가 중요해요. 또 어차피 근데 결과가 틀리면 안 되지만 결과가 맞은 거라면, 맞다면 예쁜 게, 보기 좋게 꾸민 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계산하던 게 이건데, 이거 여기 총합계라고 계산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계산할 때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아까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그냥 자동합계 눌러서 평균 이렇게 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 5개만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또 뭔가 계산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fx를 누르라는 얘기죠. fx. 책에 보니까 예, 함수 삽입에 들어가서 함수 추가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예요. 요 fx 요거 누르라는 거거든요. 함수 종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실래요? 재무함수, 논리함수, 논리함수는 몇 개 없다. 텍스트함수, 날짜와 시간에 연관된 함수, 찾기 참조함수, 수학 및 삼각함수, 그 다음에 통계함수, 평균 이거는 통계야. 합계 그러면 수학이고, 노는 동네가 또 달라. 공학함수, 공학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꿔라, 팔진수를 이진수로 바꿔라, 뭐 이런 거. 큐브함수, 이게 뭐라고 뜨는 거야? 큐브에서 구성원을, 큐브가 뭐야? KPI의 속성을 가져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보함수 있어. 정보함수, 이즈 브랭크, 이즈 에라, 뭐 이즈 이분,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있고, 글자입니까 숫자입니까 글자입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환성 함수도 있어. 호환성.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많이 쓰는 게 5개라고 여기만 넣은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함수 추가를 눌러서, 자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재무함수 쪽인지 날짜 시간 함수에 관련된 건지. 특히 재무함수는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경과 이자를 반환한대. 근데 그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를 써야 돼.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나열해야 돼. 말뜻은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누가 잘할까? 금융 업무 하시는 분들은 또 알아듣기 쉽지. 저희들이 가서 배워야 돼요. 결산일 나오고 이자 지급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자 지급 횟수로 나오는데, 이자란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유가증권은 뭡니까? 듀레이션이 뭡니까? 뭐 이런 거. 그럼 금융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몰라요? 하고 이제 촥 얘기하시겠지. 이 책에 뭐를 하래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찾으래. 이씨.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함수 중에 합계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수학 함수래요.
그러면 합계 구하는 게 수학 함수인지 통계 함수를 어떻게 알아? 책에는 그렇게 하래. 예. 여기에 쭉 가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보세요. 제가 찍어 볼게요. 절대값. 절대값은 아니야. 아까 합계라 그랬으니까. 코사인도 아니야. GCD, 최대 공약수래. 최대 공약수?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팩토리얼을 구한대. 팩토리얼. 이건 더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야? 지수로 미치 10인 로그값. 더 힘들어. GCD도 있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쭉 가다가 여기 찾았어. 썸. 아, 이게 합계 구하는 거래. 어휴. 확인 눌렀더니 자, 뭐의 합계를 구해 줄 겁니까? 구하니까 80, 95, 95 요 합계를 구할 것 같은데 내가 미리 구해줬는데 맞아요? 맞으면 확인, 틀리면 고쳐 쓰면 되지. 이거 에이, 화딱지나 외워. 는 S U M 괄호 열고 마우스로 쫙 외워. 매번 그렇게 부르려니까 어려운 거야. 찾는 게 더 어려워. 이 책이야 수학 함수에 있다니까 찾았지만 내가 계산하려는 게 수학 함수인지 뭔 함수인지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찾는 게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외우자. 우리말로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 평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지.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나오겠지. 아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계산하려면 이제 요령이 생기면 아, 수학 함수 중에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겠네. 그 재무 함수는 아닐 테니까 최대 공약수가 뭐 반올림 이런 거 있잖아요. 반올림. 여기 반올림, 라운드. 그럼 라운드 함수를 찾을 거야? 그럼 라운드 함수를 찾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뭘 하겠지 이렇게. SQRT도 있어요. SQRT. 루트 값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찾아가지고 하나씩 메꿔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착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헌혈 증서 관리하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걸 처음에는 합계만 구해봤단 말이야. 헌혈한 양 합계만 구해봤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기증한 거 몇 개, 갖고 있는 거 몇 개, 그래서 조건부 개수를 구하는 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최대값, 최소값도 거기다 계산해야 되고 연도별로 개수를 구하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함수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함수를 알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혹시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던 거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재미가 있고 그럼 이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없을까? 또 찾아보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듯이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오늘 배운 거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합계도 구해보고 개수도 구해보고 이렇게. 만약에 친구들 주소록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남자친구가 몇 명이고 여자친구가 몇 명이고 학교 친구가 몇 명이고 사회 친구가 몇 명이고 이렇게 조건부 개수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 연락처를 뭐 합계 평균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수는 구할 수 있거든.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왠지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함수를 좀 난이도가 있는 걸 해볼 거예요. 간단한 거. 너무 어려운 것도 힘들어 하시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는 이 책에 안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